응급실에 온 한 여자. 리사야. 그녀의 딸 리사가 다쳤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리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리사야, 엄마 좀. 그런데 리사의 얼굴엔 맞은 흔적이 있었고 리사야. 아니. 사건은 친구의 핸드폰에 모두 찍혀 있었죠. 리사를 때린 건 놀랍게도 학교 선생님. 이에 리사의 엄마 희주는 바로 사건을 따졌죠. 이게 뭐예요? 뭐냐고요, 이 사람? 미술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내셔서 대신 온 기간제 교사인데 그러니까 정교사건 기간제건 선생이란 사람이 리사를 왜?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를 공부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여기서 따져 뭐하게요? 이미 벌어진 일. 어머님. 희주의 시어머니이자 이사장 영선은 그저 이 상황이 못마땅했는데요. 하필 리사이비가 학교를 비울 때 이래.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불 차립니다. 학부모들한테도 제발 방지하겠다는 메시지 보내요. 엎드릴 땐 납작 엎드려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한테 손을 대고 짜리. 잠시 후 희주는 리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어떻게 된 거야?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말 안 해주면 엄마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 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도 뭔가 미친년. 미친년이라고 걔. 그 후로도 리사는 말없이 잠만 잤고 이에 희주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니 선생이란 사람이 애를 여보. 어떻게 그렇게. 희주야, 나 내일 바로 가. 아니, 당신이 그 동영상을 안 봐서 그래.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울지도 않고 그냥 자. 아무 일도 없던 척하는 게 무서워. 남편 현성은 희주를 안심시켰고 혼자서 힘들 거 없어. 내가 가서 처리할게. 중요한 일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런 현성의 앞엔 누군지 모를 한 남자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선생님을 만나러 온 희주. 구 선생은 바로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구 선생이 직접 사과를 하겠다고 하니 사모님이 그런데 어째선지 선생님 얼굴을 보자 희주가 멈춰섰는데요. 사모님 저 선생님 성함이 구혜원 선생입니다. 구혜원? 어쨌든 이후 회원과 대화를 나누는데 선생님도 끝까지 못 보시겠죠? 아니요. 제가 한 일이라 안 봐도 알아서요. 그럼 선생님이 가한 폭력이 리사한테 어떻게 남아있을지 잘 아시겠네요.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체벌인데요. 구 선생 회원은 반성은커녕 당당한 태도였고 애들이 잘못을 하면 잘 타일러야죠.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했어야죠. 결국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리사한테 알려주는 거지. 희주가 그녀를 내려쳤죠. 뭘 잘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때 회원의 코트를 보자 뭔가를 떠올린 희주. 이에 그녀는 회원을 더 조사해 보는데요. 저 사람 자료 좀 주세요. 지원서건 이력서건 인사평가서든 다. 사모님 상담실은 의무적으로 녹화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다 자료 주세요. 나? 이후 영상을 찍은 친구 주영까지 만나는데 다른 건 안 건드렸어요. 보지도 않았고요. 됐어요, 그럼. 저기 그날 선생님이 리사한테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미미 원래 막 나가는데 미미? 미친 미술 선생이라 미미였는데 리사한테 그러고 나선 미또로 바뀌었어요. 그냥 미친 또라이. 주영은 그날 본 회원의 귓속말을 말해줬죠. 리사가 말 안 해요? 미미가 막판에 리사 귀에 대고 뭐라 하던데. 리사 귀에다? 그리고 그날 밤 수야, 채소 좀 더 먹어. 그래야 가려운 거 없어져. 괜찮아, 괜찮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시어머니 영선은 선생을 때린 일로 희주에게 화를 냈고 넌 리사 하나 챙겨. 주저 그만 떨고. 그딴 거 처리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직접 손을 대. 그래서 분이 풀리디? 죄송합니다. 그때 죄송할 거 없어. 남편 현성이와 희주의 편을 듭니다. CCTV는 지우라 했다. 안 지워요. 잘못한 게 있어요. 지우죠. 지워봐야 그날 영상만 빠져있는 게 더 문제될 거고. CCTV 봤어. 그런 태도면 나라도 그랬어. 내가 했으면 갑질이라고 말 나왔겠지만 당신은 괜찮아. 엄마잖아. 그 후 둘은 리사의 사건을 의논하는데 그 사람은 리사가 잘못해서 처벌했다는데 리사는 제대로 말을 안 해. 리사가 입을 다문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니까 그 순간 회원과 닮은 사람을 말하는 희주. 그 여자 옛날에 나 그림 가르쳐주던 학생이랑 닮았어. 이름도 다르고 이력서 확인했는데 졸업한 학교도 다르더라고. 근데 그게 왜? 몰라. 그냥 자꾸 생각이 나.
그러나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됐어. 다시 볼 사람 아닌데 이런다 내가. 이제 나한테 맡기고 신경 그만 써. 전시회 준비만 해. 하지만 얼마 후 상담실에서 본 혜원의 웃음이 떠올랐고 설마 내가 때리길 기다렸어. 다음 날 혜원이 희주를 고소했죠. 너 고소당했어. 폭행이요? 그 당돌한 게 우리 병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대. 관심 끌려는 것만 성공했네. 이에 희주도 세게 나가는데요. 안 그래도 학교 시끄러운데 기사 나지 않게 처리세요. 너한테 한 말 아니야. 여기 이 변호사한테. 아니에요 어머님. 아주버님 듣고 계시죠?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애초에 잘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구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뻔뻔하게 나올 텐데. 그러자 영선은 확 짜증이 났죠. 아 몰랐구나. 천암댁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거야. 제 말이 다 맞으니까. 짜증나. 그리고 잠시 후 커피를 마시던 희주. 그런데 이때 갑자기 혜원이 집을 찾아왔는데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사죄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나가요 경비 부르기 전에. 그 순간 언니, 알고 보니 그냥 닮은 줄 알았던 그 학생이 진짜 혜원이었고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수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어디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해요. 몸이 기억하거든. 나쁜 습관만큼 버리기 힘든 게 없어요. 나도 전에 봤을 때 잠깐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름도 다르고 학교도. 구혜원이 제 본래 이름이에요. 그때 쓰던 이름은 유학 가면 쓰려던 이름이라 독일식으로. 한나.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지난 상담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혜원의 태도. 제발 용서. 왜 이래요? 이에 희주는 단호하게 사과를 잘라냈죠. 그만해. 언니, 아직은 네 사과 못 받겠다. 전엔 기어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사과는 못 하겠다더니 예전에 우리가 알던 사이인 거하고 이 일과는 별개야. 그런데 맞아요. 그 일과는 별개죠. 이번 일은 제가 죄송해요. 혜원의 의미심장한 말에 희주는 그녀를 쫓아냈고 난 정말 이 일에서 빠져야겠다. 앞으로는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그만 가. 같은 시각 현성은 병상에 있던 남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의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한나라는 여자가 서류를 가져와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언급된 이름 한나. 한나? 가족이 있었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신원 미상자 이름은 서우재였답니다. 한편 혜원의 말을 되뇌이던 희주는 기억하시네요. 한나. 예전에 우리가 알던 사이인 거하고 이 일과는 별개야. 맞아요. 그 일과는 별개죠. 그 순간 처음부터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 혜원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찾았다. 하지만 이미 혜원은 사라진 뒤였고 그 사이 리사는 잠들어 있었죠. 리사는요? 아까부터 자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오더니 피곤했나 봐요. 친구 누구요? 글쎄요. 그런데 그날 밤 엄청난 소음에 깬 희주. 희주는 당장 코드부터 뽑았는데요. 리사야! 그런데 안 들려. 뭐?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는 리사. 몇 번을 말해. 안 들린다고. 그렇게 난리가 난 후 리사는 결국 병원에 왔고 그때 희주가 리사의 손톱을 발견했죠. 지난번 만난 주영의 손톱과 똑같은 색이었는데요. 이후 집 CCTV를 확인했더니 주영이 혜원과 만났었고 그리고 오후에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오더니 피곤했나 봐요. 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희주는 바로 리사에게 물었지만 어제 친구 왔었다며? 주영이니? 기분 상하는 거 있었어?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응? 엄마 기다린다. 이에 현성이 주영을 만나봤죠. 긴장하지 않아도 돼. 긴장이 되는데요. 하긴 학생들은 여기가 좀 불편하려나? 그리고 주영이 찍은 영상을 보는데 진짜 같죠? 흔들리니까 진짜 떨어진 것 같죠? 진짜 같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제 리사를 만났지만 싸우고 나왔다는 주영. 어제 리사하고 무슨 일 있었니? 지가 먼저 놀러 그래놓고 계속 짜증내고 화내서 그냥 나온 게 다예요. 그런데 그냥 일일비하랬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 미미요. 거기엔 혜원의 영향이 있었고 구혜원 선생님.
이어서 현성은 혜원이 교감의 추천으로 들어왔던 사실을 들었죠. 그럼 구혜원 선생은 정식 절차가 아니라 교감 추천이었다. 예, 교감 선생님 따님이 따로 부탁을 했다고. 그런 와중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예고 전환을 반대하는 청원이 접수됐답니다. 현성이 계획한 예고 전환에 벌어진 반대 시위. 그때 가보세요. 사라진 남자 우재의 출국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 서우재 씨 긴급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 아일랜드에서 출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태원 씨 병원에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구하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어디로 갔니? 한편 희주는 직접 혜원을 찾아갔고 어젯밤에 리사가 많이 아팠어. 리사가 주영이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널 본 모양이야. 그래서 더 충격이 온 것 같고. 리사를 때렸던 날 했다는 귓속말을 물었죠. 너 리사한테 뭐라고 했다며? 때리고 나서 뭐라고 한 거니 너? 혜원은 리사가 한 짓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낸 그림으로 수행평가합니다. 과제는 수업 시간 내에 끝내야 해요. 돈으로 주영의 과제를 샀던 리사. 시간 뭐래? 몰라? 수업? 수업? 재미없겠다. 그러나 리사는 인정하지 않았지요. 거짓말이야. 주영이랑 쭉 같이 다닌 거 엄마가 아는데 네가 그랬을 땐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거든. 그냥 그 미친년 때문에 주영이가 좀 이상해져서 그래. 그렇게 진실이 헷갈리는 와중 희주는 전시를 준비하고 입구에 설치할 소개 영상물 얘기 들으셨죠? 촬영은 좀 부담스러워서요. 이때 비어있던 전시장이 준비 중인 걸 봅니다. 저긴 매번 비어있더니. 저도 잘 모르는 작가인데 대표님 추천이요. 전시 일정이 작가님하고 비슷할걸요? 그래요? 그런 한편 한 여자와 폐건물에 들어서는 혜원. 여자는 그곳에 있던 작품에 놀라는데요. 아가씨가 이걸 어떻게? 그 시각 희주는 옛 친구를 찾아갔고 그녀와 만났던 전직 형사를 묻는데요. 뭔데? 전에 만나던 남자. 용산서에 오래 다니다가 퇴직해서 그 캐캐 먹은 사람을 왜? 아직 연락돼? 혜원과의 만남이 계획인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좀 알아보려고.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뭘 알아봐? 나한테 찾아온 게 우연인지 계획인지. 그리고 그날 밤 현성에게 들은 혜원의 정보. 추천? 교감 선생 딸이 구 선생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나 봐. 딸이? 희주는 곧장 교감의 딸을 찾아갔는데요. 네. 제가 아빠한테 부탁했어요. 그런데 세림여중은 원래 제가 갈 거였어요. 네? 정교사 자리를 두고 굳이 리사의 학교를 원했다는 혜원. 구 선생님은 여기 정교사로 임명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태림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더니 자기는 곧 그만둘 거라면서. 구혜원 선생님이 먼저 제안하셨다. 그 자리 임시직이라고 말했는데도 상관 안 하셨어요. 그때 혜원이 나타나 희주에게 사과를 하는데요. 이사일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그 동영상을 다시 봤어.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희주는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죠. 내 딸 리사까지 건드리면서 여기 온 목적이 뭐냐고. 그러자 혜원의 태도가 돌변하고 목적이라니요? 이상하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니? 그 시각 현성이 쫓던 남자 우재가 혜원의 남편이었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이 모든 관계는 수년 전 독일 문화원에서 시작됐는데요. Ich heiße Hanna. Ich möchte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der Kunst studieren. 당시 혼자 있던 희주를 챙겨줬던 혜원. Und jetzt sucht ihr euch einen Partner und übt zusammen. 독어는 왜 배우세요? 시댁 식구들이 독어는 못할 것 같아서. 그 시절 희주는 시댁에서 온갖 무시를 받았고 이모님은 어디 있어요? 내보냈다. 노는 애 두고 뭐 한다고 사람 쓰니? 새벽에 일어나야 겨우 유학 간 딸 리사와 통화가 됐죠. 하이 리사 우리 딸. 거긴 몇 시야? 하지만 늘 혼자 눈물을 흘렸던 희주. 그런 희주에게 혜원은 부러운 사람이었죠. 이뻐요. 네?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 부러워요. 이대생 맞죠? 네, 여기 남산 밑에 있는 학교예요. 나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는데. 언니, 딸 사진 있어요? 그리는 거 좋아하면 아무 때라도 그리면 돼요. 그러자 얼마 뒤 인문엔 역시 연필이 좋아요.
희주는 혜원에게 미술을 배우기로 하는데요. 이 나이에 그림 배운다고 해도 되나 고민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한 대신 오래 하면 되죠. 빨리 시작해도 중간에 그만두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사고로 수업을 못하게 된 혜원. 갑자기 죄송해요, 언니. 할아버지가 다치셨대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 저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대신 친한 선배를 보냈었죠. 저 대신 친한 선배가 수업하러 갈 거예요. 수업이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선배 왔어요? 그리고 그날 온 선배는 놀랍게도 우재였는데요. 현재 혜원이 병원에서 데려갔던 그 남자였죠. 그리고 얼마 후 그래도 웨딩 사진 대신인데 좋은 걸 사지. 이거 원래 30만 원도 넘는 거예요. 완전 잘 샀죠. 혜원한테 코트를 선물했던 희주. 제일 두꺼운 걸로 샀어. 아무래도 독일은 추울 테니까 따뜻하겠다. 이후 웨딩 사진까지 희주가 도와줬는데 이제 좀 신부 같다. 고마워요, 언니. 사진까지. 왔어? 그때 혜원과 결혼할 사람이 바로 우재였고 이쁘다. 둘의 결혼을 희주가 옆에서 도왔었죠. 하나, 둘. 신랑분 좀 웃으시겠어요? 언니도 같이 찍어요. 언니 좀 조금만 붙으실까요? 그런데 희주와 우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운. 그리고 현재 몰라보게 변한 혜원과 그녀를 의심하는 희주. 목적 같은 거 없어요, 언니. 네 말을 어떻게 믿을까? 정교사 자리까지 포기하고 굳이 내 남편이 있는 학교로 와서 하필이면 내 딸을 건드린 너를. 언니를 믿게 하려면 제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될까요? 그때 어머니! 아들 호수가 나와 희주가 자리를 피했죠. 난 네가 일부러 내 가족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아. 이게 다 기우이길 바랄게. 그런데 잠시 후 학교에 온 혜원을 현성이 발견하고 무슨 일입니까? 부부관계 있어서요. 현성은 그녀에게 주영의 일을 따졌는데요. 애들이 다투면 말리셔야죠. 네? 주영이 학생한테 니사를 참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제 앞에서 싸울 만큼 어리석은 학생들은 아니라서 말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싸운 걸 보지도 않았으면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한 겁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사님도 속지 마세요. 그런데 둘을 찍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이때 혜원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혜원의 징계 처분건이었죠. 아직 결정된 게 아닌데 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그러게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학교 운영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혜원은 마치 미친 개처럼 굴었고 제 수업권을 침해하고 제 강의를 폄하하는 건 참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으면요? 개 피해 보셨어요? 도망치면 더 쫓아가요. 이사님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현성은 혜원의 주변인부터 찾았는데요. 아내란 사람이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데려갔다. 구혜원, 그 사람 주변부터 샅샅이 찾아야죠. 한편 그림을 그린 혜원은 누군가에게 전화해 그림을 알립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두고 가신 그림이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날 문득 희주는 지난번 들었던 작가가 궁금했고 비워진 전시실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엔 어젯밤 혜원이 그렸던 그림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닮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작가님이랑 닮았어. 얼마 전 혜원과 만났던 여자가 바로 이 미술관의 대표였는데요. 고민이에요. 이번 전시 성향하고 맞지도 않고 작가 화풍도 아닌데 이상하게 끌려. 좋아했나 봐요. 구도가 훔쳐보는 느낌이라 그런지 그린 사람 감정이 그래 보여요. 작가가 누구예요? 이때 희주를 지켜보던 혜원. 누구라고 말한다고 알만한 작가가 아니에요, 아직은. 사실 대표와 혜원이 갔던 폐건물은 과거 우재의 작업실이었고 근데 여태 이런 데서 작업한 거야? 선배 작업실인데 여긴 학교 작업실에 비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당시 우재는 인물화를 그리지 않았죠. 너무 쓸쓸하다. 아니 얼굴이라도 좀 그려놓지. 선배는 사람 얼굴 안 그려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리는데 사람한테는 안 생긴대요, 그 마음이. 그래? 그런 와중 희주는 우재에게 꾸준히 그림을 배웠는데요. 지우지 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언제까지 그려요? 똑같은 것만 계속. 똑같은 걸 다르게 그릴 때까지. 제가 입시생도 아니고 대생만 며칠째. 그러나 늘 희주를 무시했던 우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희주를 몰래 그리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 수업날 지난 시간에 두고 갔어요? 희주는 우재를 의식하게 됐고 그 순간 왼쪽이 더 아름다워요. 우재가 고백을 했죠. 이마에서 광대, 턱까지 내려온 윤곽선. 그런 말을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용기 내서 한 말인데. 하지만 현재 희주는 우재의 노트를 태워버리는데요. 한편 연습 도중 넘어진 리사. 괜찮아? 지워. 크게 다쳤는지 발을 저는데요. 리사 괜찮아? 하지만 희주의 걱정에도 까칠한 반응뿐이었죠. 다리 많이 불편해? 삼촌한테 봐달랄까? 괜찮아. 다음 달에 콩쿨이잖아. 그럼 딴 걸로 바꾸면 돼. 너 벌써 3번째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리사 그림도 잘 그려요. 그런데 이때 저도 태림예고 갈 거예요. 사진영상학과요. 리사가 실기 준비하는 거 찍어서 포트폴리오로 낼 거예요. 주영이 혜원의 얘기를 꺼냈고 저도 작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미미가 알려줬어요. 저 같은 애는 하고 싶은 거 찾는 것보다 지우는 게 먼저랬거든요. 일단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걸 지우고 그 다음엔 지금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걸 지우고 그러다 얘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굳센 말대로 이게 그러자 딱 너 미쳤냐? 죽을래? 리사가 주영의 핸드폰을 던져버렸죠. 리사야! 휴대폰은 내가 같은 걸로. 이거 단종됐어요. 전 괜찮아요. 제가 먼저 미미에게 꺼내서 그래요. 저한테는 엄청 좋은 쌤이거든요. 그렇게 주영을 보낸 뒤 희주가 리사를 혼냈지만 레슨 외엔 외출 금지야 너. 내가 왜? 몰라 물어? 리사는 되려 막말을 했죠. 그래도 친구한테 아 이주야 걔한텐 그래도 괜찮아. 무슨 말이 그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 돼 이주영은 엄마 없다고. 리사! 한편 혜원의 징계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데 파면이 타격이 가장 크겠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면 구 선생이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혜원이 현성에게 보여준 서류와 똑같은 내용이었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학교 운영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현성은 내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됐죠. 신중해서 나쁠 건 없죠. 이사님이 잘 검토하실 겁니다. 같은 시각 혼자 오셨어요? 혜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희주의 친구를 찾아왔는데요. 처음이신가 보네. 네. 아무 생각 않고 있기에 좋다 그래서요. 사장님이 친절해서도 더 오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사장인지 잘 모르거든요. 있지도 않는 남편부터 찾지. 그러고는 희주에게 문자를 보냈고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학교 일은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에 희주는 곧장 혜원을 만나러 왔죠. 혜원은 다시 한번 고맙다 말했지만 다시 한번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신경 써주셔서. 난 아니야.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건 내 의견은 아니라고. 희주는 단호하게 잘라냈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전화보단 직접 얼굴 보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야 더는 착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때 우재 선배요. 선배가 언니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혜원이 우재의 이름을 꺼냈고 선배가 언니를 많이 보고 싶어해요. 그녀의 말에 희주는 과거를 떠올렸죠. 쳤어? 돌았어? 바보한테 진짜 그만해! 나만 바보였어? 아기를 아는 우재와 다투었던 희주.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그런데 가려면 혼자 가. 호수는 안 돼. 그 아기는 놀랍게도 호수였죠. 서우재! 분명 혜원과 결혼을 약속했던 우재. 그해 겨울의 끝 무렵 선배가 사라졌다. 그러나 어느 날 우재가 갑자기 사라졌고 나의 무엇이 선배를 떠나게 만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시기는 현재까지 혜원을 힘들게 했죠. 날 떠난 이유가 대체 뭔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라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용서하려고요. 선배가 돌아왔거든요. 갑자기 우재가 돌아왔단 말에 희주는 불안해졌고 어디 갔다 왔어? 전시회 일이지 뭐. 늦게까지 힘들었겠네. 현성을 의지했죠. 한편 혜원은 주영과 수상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완전 찐 같죠? 이제 뭐 하면 돼요?
잔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우재 선배가 언니를 많이 보고 싶어해요. 희주는 재만 남은 화로를 다시 확인했죠. 그러나 우재의 공책이 타기 전 꺼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리사였죠. 리사야, 가자. 그런데 이거 뭐야? 어? 이 꽃 그게 꽃이야? 뭐야? 아빠도 몰라? 우리 옛날에 거기서 어디? 거기 아빠도 있었잖아. 공책에 있던 꽃을 보고 리사가 뭔가를 기억해내는데 이게 뭐더라? 히스. 엄마, 이 꽃 예쁘지? 리사, 잠깐 여기 있어. 그리고 어젯밤 근데 아빠 어제 어디 갔었어? 어? 밤에 엄만 작업실에 있던데. 아빠는 어디 갔었냐고. 혼자 혜원을 만나러 갔던 현성. 늦으셨네요. 괜찮아요. 차를 가져와서. 서우재 씨랑 결혼한 90년 4월 10일생 구혜원 씨가 선생님 맞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그는 바로 우재부터 물었는데요. 서우재 어디로 빼돌렸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지. 하지만 언니도 알아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혜원도 현성의 약점을 아는 듯했고 좋은 남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건 오만이에요? 아니면 착각이에요? 아니면 더 해봐요. 결국 현성은 혜원이 권한 술을 마셨죠. 드세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리사 엄마도 알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 말을 끝까지는 안 듣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어젯밤 혜원을 만났던 현성은 예고 전환에 반대하는 주민을 확인하는데 주민들 동의서는 받고 있습니까? 다들 뭐 보상금이 적당하면 이사나 업종 변경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친구와 만난 희주 지난번 부탁한 연락처를 건네봤는데요. 그럼 난 그때 부탁한 거 경찰이었을 때 나름 관계가 좋았는지 웬만한 건 알아서 뚝딱 잘 해주더라. 고마워. 그런데 잠시 후 병원에 나타난 혜원. 왜? 아니, 낚시터 손님인가 해서. 손님? 아, 예산이 좀 남아서. 갈게. 그리고 얼마 전 정보를 준 변호사를 만났죠. 변호사님이 신경 써주신 덕에 징계는 면했네요. 관용을 베풀수록 테리맨 평판과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또한 혜원이 어떤 영상을 그에게 보내주는데요.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제 해명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편 희주는 주영을 만나고 저 새 휴대폰은 처음이에요. 맨날 누가 버리는 거나 주운 것만 썼거든요. 아빠는 뭐 하시는데? 몰라요. 몰라? 저 엄마는 없으니까 더 묻지 마세요. 서비스. 감사합니다. 주영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저 사람도 알아요? 뭘요? 엄마 없는 거.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자기 얘기 다 하고 그러지 말아요. 에? 엄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그래서 외롭다. 뭐 그런 얘기. 왜요? 처음에 다정했던 사람들이 변하면 더 무서우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서. 남편 없고 돈도 없고 술만 마시는 엄마만 있었던 때가 나도 있었어요. 그때 불을 보고 있던 리사가 성질 부렸고 제가 치울게요. 휴대폰 감사합니다. 이거 안 가져가요? 그건 아줌마 가지세요. 심심할 때 보세요. 희주는 잠시 후 리사를 데리러 갔죠. 그런데 혜원이 리사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린 혜원. 어딨어? 뭐가? 미술 선생. 방금 여기 너랑 같이 있었잖아. 어디 갔어? 그러나 엄마는? 엄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주영을 따로 만나? 리사도 주영 때문에 화가 났고 걔 거머리 같은 애라고. 그건 네가 걔 아무한테나 들러붙어서 지한테 필요한 것만 다 뺏어간다고 내가 말했잖아. 결국 리사와 말싸움이 이어지는데 너 엄마 말엔 대답도 안 해? 아까 그 선생하고 무슨 미안하대. 다른 말은 다른 얘기는 없었어? 너한테 무슨 말을 도대체 사과 말고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미친년 말처럼? 그렇게 리사와 싸우고 돌아온 작업실. 그런데 순간 뭔가를 떠올린 희주. 그건 다름 아닌 우재의 여권이었죠.
그녀는 여권 정보로 우재를 찾는데요. 뒷번호 152831, 이름 서우재. 그리고 한 명 더요. 4월 10일생 구혜원. 그러자 다음날 바로 주민등록 등본을 전달받았고 두 사람이 6개월 전에 전입신고한 주소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 사는지 확인은 못했어요. 희주는 곧장 그 집을 찾아가 봤죠. 하지만 집안엔 집만 덩그러니 있는데요. 그때 사진을 보자 그날이 생각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잠깐 좀 뵐게요. 혜원이 사진을 찍는 사이 미래를 가졌던 희주와 우재. 비켜. 원하는 게 이거였어. 나도 당신처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불행해지자.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너도 쟤랑 헤어질 생각 없다는 거잖아. 하지 말라면 안 해. 하지 말라고 해. 하지만 그 순간 희주가 그를 뿌리치고 나왔죠. 끝났니? 저 꼭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 혜원의 웨딩 사진은 바닥에 뒹굴었고 그런 한편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좀 두고 가서. 전화를 하시죠. 두고 간 게 휴대폰이라서. 핸드폰을 두고 가서 다시 집에 왔던 현성. 그런데 이때 주영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거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데 놀랍게도 주영은 현성과 혜원의 사이를 오해하도록 영상을 찍어놨었죠. 진짜 같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잠시 후 현성은 한 남자를 찾아가는데요. 뭡니까? 그런데 이주영 학생 아버님 맞습니까? 개소리야. 알고 보니 주영의 아버지가 예고 전환을 반대하던 그 주민이었고 선생님, 혜원이 그를 부추기고 있었죠. 제가 여기다 사인 안 하고 버티면 학교 인가가 안 날 수도 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들인 돈이 얼만데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 제대로 보상 받으셔야죠. 적정선에서 제 말 잘 듣고 사인하셔야 돼요. 절대 서두르지도 마시고 천천히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성은 희주에게 주영의 핸드폰을 물었는데요. 방에서 옷가지를 치우다가 가방에서 떨어지길래 뭔가 싶어서. 전에 말했었잖아. 리사가 주영이 폰 집어던져서 일해놨어. 걔도 좀 특이해. 휴대폰 새로 사줬더니 이건 심심할 때 보라고 주더라. 별것도 없더만. 별게 있던데. 그런데 이미 혜원과의 영상을 봤던 희주. 뭐야, 벌써 봤어? 응. 오해하지 마. 구현 선생하고 나. 오해 안 해. 당신 표정에 짜증 잔뜩 묻었던데 뭐. 남들은 잘못 볼 수 있는데 난 아니야. 그러자 현성이 오늘 확인한 주영과 혜원의 관계를 알렸고 걘 이런 걸 왜 찍었을까? 구 선생한테 코치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주영이네. 몇 번씩 가정 방문하고 상담한 선생이 구혜원이더라고. 이런 형편인 사람들 관심 가져주는 선생한테 맹목적인 부분이 있잖아. 이에 현성이 나서 알아보기로 했죠. 구 선생하고 그 친구 둘이 뭔가 있어. 내가 주영 학생을 다시 한번. 아니야, 당신은 전시회 준비해. 일은 나한테 맡기고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로부터 얼마 후 희주는 신인 작가를 소개받는데요. 첫 전시라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작가님이 잘 좀 리드해 주세요. 작가님.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우재였죠. 인사해요. 여기 정희주 작가님, 이쪽은 서우재 작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희주가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잠시만요, 작가님. 언니를 알아보던가요? 언니를 보면 기억이 돌아올까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혜원이와 우재의 기억 상실을 알립니다. 무슨 말이야? 사고가 나서 몇 년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후유증이라는데. 사고로 아일랜드에 쭉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맞다. 언니도 아일랜드에 있었죠. 우재와 아일랜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희주였죠. 네. 하지만 둘의 생활은 늘 불안했고 난 다 버리고 왔는데 누난 왜 아무것도 놓질 않아? 당장 돈이 없잖아. 그딴 건 내가 어떻게든 한다. 미안해. 곧 정리할 거야. 얼마 후 몰래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던 희주.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리를 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고는 우재의 여권을 챙겨 호수와 함께 그를 떠났었죠. 네가 지금껏 나를, 아니
우리를 찾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그 중에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 희주는 우재의 사고를 믿지 못하는데요. 이러는 거 재밌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놀라 쓰러지기라도 해야 돼? 재밌니? 아직도 앞뒤분간 못하고 애처럼. 하지만 그 순간 우재가 진짜 기억을 잃었단 걸 알았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 선배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언니. 선배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가자 선배 좀 쉬자. 그리고 다음날 어제 어땠어? 응? 어제 파티였다며. 우재의 전시에 관심을 보이는 리사. 잘 몰라. 이번이 첫 전시래. 나도 가보려고 그 전시회. 혜원이 주영과 초대를 했다는데요. 초대권 받았어. 누구한테? 미미 주영이한테 줬대. 한편 병원 검사를 받은 우재. 사고로 뇌손상이 있긴 했지만 기억장애와 관련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 상실은 해결할 수 없었고 어쨌든 여기선 더해줄 게 없다.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죠? 혜원은 그런 우재의 기억을 조작할 생각이었죠. 저 선생님, 선배가 예전 일을 물어보는데 저도 제 기억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서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해주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이 아니라도 믿을까요? 믿을 겁니다. 기억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잠시 후 희주와 우재가 병원에서 마주치는데요. 그렇게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저희 전에 갤러리에서 네. 우재는 기억이 없어 희주를 동료 작가로만 봤고 그날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셨던 거. 아니요. 오해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에 희주는 우재의 진료 기록을 받았죠. 사모님. 과장님, 오늘 신경외과 외래 환자 서우재 의료 기록 좀 보여주세요. 부탁드려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후 다시 우재를 마주치고 아직 안 갔어요? 혜원이를 못 만나서요. 연락해봤어요? 휴대폰이 없었어요. 혜원이 번호도 아직 외우질 못했어. 그러자 무슨 생각인지 우재를 태우는데요. 타세요. 어디 사시는지 알아요. 타세요. 곧이어 혜원이 나왔지만 이미 우재는 희주의 차 안이었고 알던 사이였습니까? 혜원 씨가 아직 제 얘기는 안 했나 봐요. 전에 제 그림 선생님이었어요, 두 사람. 네? 그때 일도 기억 못 하시는구나. 잠시 후 집에 온 혜원은 우재를 보고 안심하는데 왔어? 선배가 집에 온 줄도 모르고 어디 갔나 한참. 어디 가기엔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정 작가님 말대로 집에서 기다리기 잘했다. 전에 갤러리에서 본 작가님이 데려다 주셨어. 내 번호 분명 알 텐데 왜 굳이 그러셨을까? 희주가 데려다 줬단 말에 그녀는 표정이 굳었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나만 기다려. 응, 그래. 그리고 다음날 연락할 때가 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 혜원은 바로 우재의 핸드폰을 샀고 우재 몰래 미치 추적 어플을 깔았죠. 그렇게 혜원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우재가 희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내가 정 작가님 그림을 가르쳤다면? 아니야. 선배가 아니라 나였어. 선배는 잠깐. 꽤 오래 한 것처럼 말하던데. 그러자 선배가 거절했잖아. 내가? 혜원이 거짓말을 했죠. 선배가 언니를 많이 불편해했어. 그로부터 얼마 뒤 우재의 전시회 날 천천히들 봐. 카페에서 기다릴게. 희주는 우재의 달라진 점을 확인하는데요. 몰랐어요. 작품 내보이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작가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혜원이 혼자 힘들었던 거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혜원 씨가 좋아하겠네. 그럼 저 아니면. 그런데 둘을 본 리사가 곧장 희주를 따라왔고 우재한테 공격적으로 대하는데 왜 벌써들 나왔어? 미사가 재미없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기분 나빠. 리사야. 아저씨는 뭐예요? 작가님이셔. 네가 함부로 말한. 이때 우재의 사진을 찍으려는 주영. 사진 찍어도 돼요? 작가님 만났다고 SNS에 올려도 돼요? 작가님 사진 찍는 것이. 그러나 찍어요. 이제 우재는 희주가 알던 서우재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이다. 너는 내가 알던 서우재가 아니야. 그러자 그날 밤 희주는 마지막 그림을 남겨두고 아일랜드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 악이 안 맞는 창문 소리.
냉장고 덜덜거리는 소리, 옆집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그런 소리를 그려보는 건 어때? 그리다 보면 애정이 생기잖아. 그렇게 그날의 기억은 그대로 희주의 그림이 됐죠. 희주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보, 축하해. 현성의 축하를 받은 그때 언니. 혜원이 우재와 함께 인사를 건넵니다. 축하드려요. 언니가 이렇게 성공한 작가가 됐다니 정말 기뻐요.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일랜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우재를 봤던 현성은 멀쩡한 그의 등장에 크게 놀랐죠. 저를 아시나 보네요. 전에 알던 분들을 못 알아보는 게 미안해서 아는 척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인사 후 우재는 희주의 그림을 보는데요. 그는 혜원이 말을 걸 때까지 그 그림만 봤고 선배, 가자. 피곤하다. 그날 저녁 무슨 생각해? 정 작가님 그림. 우재는 그림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했죠. 그림인데 신기하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소리가 왜 나? 진짜 그림에서 들렸어. 그러자 잠시 후 혜원이 우재에게 수상한 약을 먹이는데요. 뭐 한편 현성은 우재의 진료 기록으로 기억상실증을 확인했고 다음날 희주의 사인회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서우재요. 우재가 이곳에 나타났죠. 그는 그림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저기 저 창밖에 보이는 저기가 어딘지 궁금해서요. 어딘지가 왜 궁금하세요? 제가 아는 곳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닐 겁니다. 상상으로 그린 건. 희주는 그곳을 말해줄 수 없었죠. 그 시각 현성과 혜원의 조작 영상을 받은 영선. 너는 어떻게 여자 취향이 한결같이 천박하니? 엄마, 얘 문제 있다던 그 선생 아니야? 처리를 하랬더니 같이 놀아나? 영선이 바람을 확신하자 현성은 바로 부인하는데요. 엄마가 우려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 걱정 마시고 이딴 거 보여준 하찮은 인간이나 조심하세요. 같은 시각 낚시터에 온 혜원. 낚시를 하러 오는 것 같진 않은데 또 보네요. 그때 희주가 친구를 보러 왔는데요. 쟤 왜 연락도 없이. 심사가 복잡해서요. 그리고 이곳에서 혜원을 발견하자 희주는 바로 화를 냈죠. 너 뭐야? 종일 나 따라다니니? 그런데 언니 책이요. 섬과 호수의 이야기. 혜원이 아일랜드 얘기를 꺼내고 거기 작가의 말에 언니가 아일랜드에서 힘들었을 때 생각나면 여기 온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보고 싶었어요. 이어서 과거 일을 말하는데요. 나도 그때 유학을 갔더라면, 선배가 사라지지만 않았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네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네가 자초한 거야. 서우재란 한 남자한테 네 행복을 죄다 건 네 어리석음 때문이야. 누가 너한테서 뭘 뺏어간 게 아니라. 안타깝다. 희주의 말이 혜원에게 정확히 꽂혔죠. 가난도 장식품처럼 보일 정도로 빛났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남자에 매달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그러자 혜원이 그녀를 빠뜨렸죠. 언니 나한테 너무 예의가 없어요. 얘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날 밤 그런 건 왜 찍었습니까? 선생이 학생한테 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후회해요. 징계 좀 피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싸구려로 쓰일 줄 몰랐어요. 현성이 혜원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주영 학생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구 선생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쪽 결국 집니다.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현성은 희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고 구 선생님이 우리 학교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내가 불편해해요. 언니는 좋겠네.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남편이 있어서. 내가 정희주란 사람을 사랑해요. 현성이 희주를 사랑해서 믿는 반면 혜원은 그와 달랐죠. 서우재 씨를 100% 믿습니까? 사랑하진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자꾸 의심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내가 할까? 선배가 무슨 요리를 해. 우재의 말에 혜원은 큰 충격을 받는데요. 너 학교 다닌다고 바빠서 저녁은 대부분 내가 했잖아. 아니야. 선배 그런 적 없어. 그렇게 혜원의 불안이 커진 와중 우재의 작품이 팔렸고 이름 없는 작가 작품 팔아주신 건 감사한데 앞으로는 억지로는 팔지 마세요. 억지 아니었어요. 이때 대표와 할 얘기가 있다는 혜원. 선배, 나 대표님하고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밑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구매자의 정보를 물었는데요. 선배의 작품 첫 구매자요. 감사한 일인데 누가 구매했는지 왜 안 알려주세요? 구매자가 작가한테는 함구해달라고 따로 부탁해서요. 한편 우재는 우연히 리서와 마주치는데 아저씨 전시는 벌써 끝난 거예요? 기획전이라 짧게 끝났어요.
학생은? 엄마 전시 보러? 이후 둘은 함께 희주의 그림을 봤죠. 모델이 전부 사랑받는 딸이네. 당연하죠. 엄마거든요. 그때 대뜸 우재를 찍은 리사가 꽃을 물어보는데요. 이거 뭔지 알아요? 그건 바로 우재의 공책에 있던 꽃이었고 우재는 그날의 기억은 없어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피는 야생화야. 꽃은 알고 있었죠. 히스는 황야에서 피는. 그런데 얼마 후 네, 어머님. 너 뭘 또 샀니? 서우재? 팔린 우재의 작품이 어째선지 영선에게 배달됐는데요. 아 몰라 여기로 왔으니까 내가 전화를 했지. 잘못 갔나 봐요. 제가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사실 익명의 구매자가 바로 희주였고 네, 정희주입니다. 배송지가 왜 바뀌어... 잠시만요. 그걸 눈치챈 혜원이 배송지를 바꾼 거였죠. 잘 받으셨어요? 작품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러자 희주는 곧장 혜원을 찾아갔는데요. 진짜 왔네. 왜 그걸 태림병원으로 보냈어? 무슨 의도야? 잘못 갔어요? 제가 헷갈렸나 봐요. 앞으로 내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 내 남편도 따로 만나지 말고 불쾌해. 맞아요. 그거 진짜 불쾌하죠. 그런데 근데 언니는 왜 그랬어요? 다 가진 언니한테 없는 하나여서요? 아무것도 없는 나한텐 전부였던 사람인데? 희주와 우재의 관계를 알았던 혜원. 그냥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 결국은 놔줬을 텐데. 이에 희주는 끝까지 모른 척 하려 했죠. 이게 무슨 헛소리고 개소리야. 아주 단단히 돌았구나 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선배가 언니한테 요리도 해줬어요. 뭘 제일 잘했어요? 그러나 호수는 기억하려나? 뭘 맛있게 먹었는지. 호수의 이름이 나온 순간 사람이 쫄리면 다 뻔해지는구나. 그렇게 희주는 결국 폭발해버렸고 그날 이후 혜원의 말이 계속 희주를 괴롭혔죠. 호수는 기억하려나? 뭘 맛있게 먹었는지. 그리고 잠시 후 호수와 야구장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다 그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어? 그런데 우재가 이곳에 와 있었죠. 이름이 뭐야? 호수요. 아저씨도 호수 엄청 좋아하는데. 여길 어떻게... 그리고 이때 현성도 그를 보게 되고 그 순간 현성에게 아일랜드의 사고가 떠올랐죠. 그렇게 또 다른 사건이 나온 가운데 우재의 등장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요. 너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이제 와서 대체 뭘 어쩌자고 이러는데? 과연 혜원은 어떤 결과를 바라며 희주 앞에 나타난 것일지, 또한 우재의 사고는 정말 현성의 지시였을지.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은 2021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동명의 단편 소설이 원작인데요. 울적함과 동시에 매혹적인 분위기는 이 작품의 매력으로 꼽히며 하나둘 사건이 밝혀질수록 휘몰아치는 전개와 탄탄한 연출이 장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은 작품인데요. 배우 고현정의 연기는 매회 빛을 냈고 상대 역인 신현빈 배우도 이 작품을 통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성공했죠. 더불어 매혹적인 멜로와 흔하지 않은 미스터리 그리고 충격적 반전까지 더해져 배우들의 연기력을 더욱 살려냈고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보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럼 여기까지 치명적인 매력의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